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기사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저희가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자, 뉴스를 볼까요? 자, 사망사고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사망사고 원청 대표의 중대재해법 첫 적용. 자, 또 하나 읽어볼까요? 대우조선 노동자 지게차에 치여 사망 중대재해법 조사. 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회사 대표 사망사고 첫 기소.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건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중대한 사고, 사망사고, 그리고 회사와 대표와 관련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거 첫 사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네, 이런 정도를 좀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빌런으로 되는지 이거를 저희가 잘 정리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경기도 평택의 SPC 계열사 제빵 공장. 케이크 판매 등이 급증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더욱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때 부족한 일손을 본사 사무직 직원들이 채웠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니까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제 차출이 되어서 공장으로 지원을 갔었어요. 크리스마스를 2주 정도 앞두고 사무직 직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배치표입니다. 성남 공장 그리고 평택의 SPL에 파견될 직원 명단이 날짜별로 적시돼 있습니다. 주로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거나 옮기는 업무가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이크 위에 이제 뭐 장식 같은 것들 꽂는 거라든지 무거운 이제 박스 같은 것들 날른다든지 포장재를 조립을 하거나. 특정 기간에 국한된다고는 해도 맡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야 했는데 관련 교육은 부실했다는 겁니다. 시즌 때는 바쁘니까 통상적으로 사무실 직원들이 와서 해요. 그거는 떡을 놓거나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고. 하지만 SPC 측은 본사 직원들이 빵 판매장으로 파견된 경우는 있어도 생산 공장으로 간 적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쟁점은 SPC 사측까지 지침으로 정해둔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내부 지침을 규정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PC는 2인 1조 규정을 지켰고 다른 근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노조 측은 숨진 노동자가 상당 시간 혼자 작업했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계열사는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는 독립기업이라며 SPC 본사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SNS에는 SPC 경영진이 노동안전에 무관심하다며 계열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주 안타까운 사고죠. SPC 계열의,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계열의 한 이제 제빵 공장에서 SPL인데 이 평택 공장에서 15일 6시 20분 오전 6시 20분에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 20대 여성 노동자가 이제 기계에 끼임 사고가 발생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소비자들 특히 이제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분노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죽을 이제 혼합해주는 이 혼합기가 작동을 할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도록 돼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그 씌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사람이 끼임 사고를 당했다는 거는 어딘가 하나는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이제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건 그 말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실관계는 좀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 사고가 난 바로 그 옆에 섹터에서는 흰색으로만 가려놓고 계속해서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체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거의 옆에서 또 만들고 있냐라는 분노. 게다가 이 사고가 생긴 바로 다음날 SBC 그룹에서 낸 보도 자료가 런던의 새 매장을 오픈했다라는 아주 그냥 발랄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고, 실제로 이제 회장의 그 SBC 회장의 일단 사고가 난 뒤 이틀 만에 나왔다는 점들이 어떤 소비자와 어떤 뉴스 수요자들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지점이었다라는 거고, 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는 약간 엇갈린 측면 저희가 또 짚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SBC 측은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SPL 공장에서 사고가 나자마자 그 옆에 직원들,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철수시키고 그 작업장은 닫은 다음에 150여 명의 직원들은 유급휴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서 사고 났는데 천만 가려놓고 계속 작업했다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또 명확히 좀 짚어서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양측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2인 1조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2인 1조 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명을 달리한 이 노동자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거나 했을 때 2인 1조 작업을 했었다면 그 옆에 있는 보조 작업자든 아니면 동료든 간에 긴급 조치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뭐 기계를 바로 세운다든가 아니면은 도와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게다가 만약에 사고가 이미 났다 하더라도 조치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2인 1조가 실제로 지켜졌느냐, 이걸 가지고 양측이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냐냐, 2인 1조 규정은 지켰는데 그 나머지 한 명의 작업자가 다른 데 잠깐 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이 노조 측에서는, 조합 측에서는 아니다, 이 숨진 노동자가 혼자 근무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 굉장히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인 1조라는 자기들이, SPC 측이 자기들이 공장에서 세운 원칙을,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점을 강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의 빌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인 1조라는 자기들이 세운 원칙, 안전수칙도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올해 1월 27일 날 발효가 된 법인데, 시행이 된 법인데, 이 법은 만약에 사망사고나 이런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가 앞에 붙잖아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안전 의무를 만약에 소홀히 했다, 회사 측에서, 그러면 그 꼭대기에 있는, 회사 꼭대기에 있는 경영자, 이 경영 책임자까지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시킬 때 그 국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샤넬님이 MBC 뉴스 채널에서 SPC 관련 회사가 어디야? 파리바게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열사가 많긴 합니다. 크크르뿌뿌님, 프로밀도 그렇고 재벌마인드는 변하지 않은 듯요. 네. ESY님, 옆에서 본 동료들 트라우마는 어떡하냐. 이사나님, 무슨 70년대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사고 났어? 그래. 뭐 어떻게 됐어? 사고 났으면 야 그거 보상해줘. 끝이죠. 야 그거 얼마야? 그거 뭐 보상해줘.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보상금 받으면 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야? 야 그럼 돈이면 다 되는 거냐? 사람이 죽고 다치고 중대재해가 났는데,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냥 처벌하면 끝이냐? 그럼 민사상의 책임만 지는 건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안전의무 소홀했을 경우에는 아예 속된 말로 징역을 살릴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이제 현장에 잘 적응이 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안전의무를 명확하게 제대로 안 지킨 게 드러나면 그 꼭대기까지 해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니까 당연히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저거 사고 나면은 나까지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야 얼른 좀 안전 좀 잘 챙겨봐 라는 이런 예방적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적 자체가 강한 경고를 줌으로써 사업주한테 이거를
예방을 좀 더 강화하도록 나중에 사고가 터진 다음에 보상으로 합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너 진짜 너 잘못하면 감옥도 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잘해야 돼. 라는 예방적 효과를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요.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전 의무를 소홀한 거를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야, 니네 지침에 2인 1조가 있었잖아. 근데 니네가 안 지켰지. 그러면 이거 안전사고 날 때 니네가 제대로 안전 조치를 안 한 거네? 하면서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한치의 어떤 물러섬도 없이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덩크슈님, 일하다 죽는 세상은 안 됩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뭐 일하다가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님, 요즘 작업장 사망사고 급증한 중이고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간대도 6시 20분이에요. 06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카톡 메시지도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힘이 붙인 업무를 할당받았다는 걸 되게 약간 암시한 듯한 이제 카톡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 자체가 앞으로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불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SPC의 어떤 빵은 먹지 않겠다. 이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에 실효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는 어떤 매출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없앰으로써 줄 수 있겠죠. 다만 이게 아직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불매운동이 자칫 이제 제3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를 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SPC 계열사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업점의 가맹점주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가치 하락이나 이런 매출 감소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경찰과 이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빨리 나와야겠고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좀 명명백백하게 좀 사건의 진상이 특히 어떤 그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이 억울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빌런 사냥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알아봤습니다.